혹시 웹방화벽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웹방화벽은 방화벽은 아시죠? 기본적으로 그죠? 방화벽처럼 웹에 대한 방화벽, 웹 트랜잭션에 대한 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지금 현재 있는 방화벽들이 성능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뭔가 웹 서비스를 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웹 서버 있어야 되고 미들웨어 있고 뒤에 DB 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어딘가에 사용자들은 도메인을 통해 가지고 액세스를 하게 되죠. 이제 도메인 이름을 치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저 웹 서버하고 연결되어지게 만드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죠. 그런데 한 대만 만들어 놓으면 한 대가 고장 날 수 있잖아요. 또 네트워크가 끊어질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대 인프라를 이중화 시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 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도 두 대 만들어 놨다가 그 뒤에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도 두 대 만들고 맨 뒤에 있는 DB도 두 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가 났을 경우를 대비를 하는 앞단에 네트워크 인프라도 그 두 개씩 해가지고 한쪽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속 연결이 되도록 하는 구성을 보통은 하고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래도 여전히 고민이 남습니다. 갑자기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는 하루에 1000명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박나서 웹사이트에 뭔가를 팔고 있는 웹사이트면 10,000명 들어오면 어떡하지? 저희 사이트가 갑자기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했을 때 서비스가 안 되면 사실 망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걸 안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고민되는 게 동시 사용자를 도대체 몇 명 정도로 봐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또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예전에 인터넷 뱅킹이 맨 처음 시작될 때, 뭐 거의 한 20년 전이겠죠? 그때 국민은행이 처음으로 인터넷 뱅킹 도입했어요. 그랬을 때 국민은행에서 처음에 이것 때문에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체육관에 1000명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PC를 다 하나씩 주고 하나 둘 셋 하면은 엔터를 치는 그랬었던 그래서 죽는지 안 죽는지 바라보는 물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비스 오픈한 날 죽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 방법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죠. AWS나 MS 애저나 또는 뭐 KT의 유클라우드, 네이버의 엔클라우드, 요즘 클라우드도 많아졌죠. 그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여전히 클라우드에다 못 올리겠다. 내가 직접 인프라를 가져가야겠다. 라고 하시면 이제 물리적 서버를 증설을 하는 두 대 가지고 모자라니까 한 대 더 하자. 이걸 이제 보통 스케일 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웹 서버들은 특히 옆으로 그냥 늘리면 돼요. 뒷단에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도 옆으로 늘리면 됩니다.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DB 서버죠. DB 서버는 옆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되지 않고 DB 서버는 이제 그만큼 트랜잭션이 많이 생기면 커져야 돼요. CPU가 2개에 꽂혀 있던 게 4개가 꽂히고 8개가 꽂히고 이래야 되는 더 큰 서버가 돼야 되는 그게 일반적인 접근 방향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다시 여전히 또 고민이 지속됩니다. IT 하시는 분들은 끝없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요 전까지 하면 일단 서비스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폭주했을 때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공격은 뭐 디도스 공격이 하나 있을 거고 또 어플리케이션 공격, 뭐 SQL 인젝션 이런 그런 공격들이 있겠죠. 이런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냐? 이제 이게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앞에다가 담을 치는 거죠. 파이어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인터넷 파이프가 웹서버랑 인터넷이랑 연결해주는 IDC의 이제 첫 번째 관문이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에다가 파이어월 하나 갖다 놓고 IPS 장비 갖다 놓고 IDS 장비 갖다 놓고 디도스 막는 장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웹서버도 막아야 되니까 웹서버로 들어오는 공격들 막아야 되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도 갖다 놓고 그리고 로드 밸런스 해서 앞에 이제 웹서버 앞에다 갖다 놓고 또 뒤에다가 파이어월 하나 더 놓죠.
그래서 보통 이제 DMZ 에어리어라고 해서 양단의 파이어 사이를 이제 DMZ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뒤에 이제 DB 서버 갖다 놓는 이제 그런 구성을 일반적으로 해놓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트래픽이 전부 여기를 다 통과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면 아까 같이 사용자가 막 늘어나면 여기 각각에 있는 장비들도 같이 계속 커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또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거 도대체 얼마짜리로 해야 되지? 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액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접근 방향이고, 심지어 클라우드로 올려도 똑같은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다 그대로 그냥 갖다 꽂아놓는, 그닥 현명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보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보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의외로 2008년부터 거의 10년, 지난 10년 동안 매년 한 번씩 시끄럽게 하는 키워드는 보시면 디도스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안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많은 디도스 공격이 2009년 77대란 기억나실 거예요. 77대란은 기억나실 겁니다. 33대란 이것도 기억나실 거고요. 320대란 이것도 기억나실 거고요. 이게 보시면 다 이제 악성 코드 PC, 여기 보시면 2013년까지는 PC가 어떤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2014년에 SK 브로드밴드의 DNS가 망가졌어요. SK 브로드밴드의 DNS가 망가지다 보니까 SK 브로드밴드로부터 서비스 받고 있는 회사들을 홈페이지가 다 액세스가 안 됐습니다. 서버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 사용자들이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이 안 되는, 왜? DNS가 죽었기 때문에. DNS가 IP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한참 또 중국하고 저희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서 중국의 해커들이 공격하겠다. 사실 공격을 크게 하진 않았었습니다. 작년 초에, 연초에 은행들이 몇 군데, 지방은행들이 사실 공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전북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런 지방은행들이 이제 공격을 받았었고, 3월 말일날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중국의 해커들아 모여라, 한국을 공격하자, 이런 게 있었었는데,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었죠. 2017년, 18년만 좀 더 압축해가지고 일어난 일들 살펴보시면, 결국 2017년에는 이제 중국하고 사이 안 좋아서 롯데면세점이 홈페이지가 마비됐었던 적이, 디도스 받았던 적이 있었고, 2017년 2월, 작년 2월에 아시아나 항공의 홈페이지가 확 바뀌었었죠.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네이버 메인에 올라왔던 내용들입니다, 다. 아시아나 항공 자체 서버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 DNS가 IP 어드레스를 이제 다른 쪽으로 연결을 시켜준.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면 flyasiana.com에 접속을 하게 되면 원래 아시아나 항공의 서버로 가는 게 아니고 해커들 페이지가 보이게 되었었죠. 그리고 작년에도 작았지만 2017년 6월에 이제 그 디도스 공격이 은행에 받았었습니다. 바뀌어진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내놔라,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현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해커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내놔라 라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또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해졌었죠. 그리고 작년 7월에 되게 이제 핫하게 이슈가 됐었던 게 인터넷 나야라. 여기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죠.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암호화가 됐죠. 고객 데이터가 사실 암호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나야라에다가 호스팅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그 회사들이, 특히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내 돈을 다 내가지고 이걸 하겠다 해서 거의 13억 원 가까이를 비트코인 해가지고 줬는데 결국은 전부 다 원상 복구를 하지 못했던,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죠. 해커들한테 돈을 주면 버릇든다, 한국을 봉으로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은 돈을 줬고,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제 복구를 못하는. 돈 준 이유는 이겁니다. 랜섬웨어가 암호화를 쭉 시켰잖아요. 암호화 시키려면 키가 필요하잖아요. 그 키는 해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내면 내가 키를 줄게.
그럼 그 키 가지고 다시 복호하면 돼. 근데 문제는 복호화 프로그램이 안 돌아요, 잘.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해커한테 돈 다시 내놔 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에크로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었고, 뭐 전 몰랐었는데 2017년 8월에 찾아보니까 LG전자 서비스 센터도 한번 또 망가졌더라고요, 랜섬웨어 때문에. 작년 재작년 들어서 랜섬웨어 공격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죠. 그리고 2017년 10월에는 제주항공 도메인을 통해서 랜섬웨어가 또 유포가 되는 또 일이 사실 있었었습니다. 올 1월에는 가비아가 이제 도메인 네임 서버, 그 네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죠. 여기가 또 한번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이 도메인 서버들을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는 멀쩡하게 다 동작하고 있어요. 사용자들 접속이 안 될 뿐입니다. 왜냐면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데 못 알려주니까. 네, 이런 일이 쭉 있었었죠. 2017년에 이제 보안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디도스 공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자, 디도스 공격을 할 때 디도스 또 할 거야, 돈 내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디도스 공격을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여기에는 모레어 공격이 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공격이 같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서 도대체 뭘 하느냐 궁금하시잖아요. 악성 코드를 갖다가 심어 놓는, 서버에다가 심을 수도 있고, 그 서버를 통해서 다시 아까 제주항공 도메인을 통해서 유포됐다고 한 게 제주항공 서버에 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주항공 접속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내려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가장 큰 거는 정보 유출, 특히 이제 금융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런 거 이제 그 빼가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그냥 냅두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있는 듯 없는 듯 몰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백도어를 설치한다든지 또 랜섬웨어 설치하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악성 코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서버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이 인프라스트럭처 되게 좋잖아요. 한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경유지로 사용하는, 특히 한국에 있는 서버들이 경유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2017년 상반기 악성 코드 은닉 사이트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있는데 관리자들은 몰라요.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자료는 거의 전 인더스트리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 서버 관리자들은 사실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키사에서 이제 그 발견한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보내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게 이제 아까 디도스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살짝 끼어들어오는. 그러면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내의 공격을 보면 SQL 인젝션이 가장 많고요. DB를 공격하는.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기업에서 보안 담당자들이 웹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일렬로 쭉 세워놓은 장비 안에 웹 어플리케이션 파일이 있죠. 있긴 있는데 얘가 제대로 사실은 정상적으로 동작 못하고 있는 거죠. 업데이트가 안 돼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글로벌에서 조세한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해외에 있는 뭐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 좀 더 우리보다 나을 거라고 뭐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는 웹방화벽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숫자인 거죠. 한국도 뭐 최소 30% 그 이상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 때문입니다. 보면 이게 이제 웹방화벽 운영하려면 몇 명 필요해? 라고 물어보면 29%, 50% 이상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최소한 뭐 2명에서 5명은 필요하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죠. 100명의 개발자에 5명의 IT 인력과 1명의 보안 인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발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운영하는 사람은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되고요. 또 그 중에 사실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제 1명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관제업체에다가 다 아웃소싱을 하거나 다 맡기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에 맞게 들여다보기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렬로 쭉 잘 세워놨는데 잘 세워놓은 거가 잘 동작 안 돼. 아까 디도스 공격을 할 때 머리어라 그 어플리케이션 공격이 같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 파이프라인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큰 트래픽이 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 전체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느려지게 되면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조치를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일단 서비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룰 걸어놨던 걸 일단 해제시킵니다. 모니터링 모드를 다 바꿔요. 디나이 모드에. 그래야 일단 지나갈 수 있으니까. IT 관리자의 첫 번째는 죽으면 안 된다예요. 서비스가 내려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좀 더 IT가 왜 저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옛날 중세시대 성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세시대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성이 있고 성 앞에는 항상 뭐가 있죠? 또랑이 빠져 있죠. 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그리고 딱 다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다리에서 뭐 하느냐? 경비병들이 딱 서서 지키고 있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이제 신분증 검사하는. IPS, IDS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 아까도 사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 들어가는 통로에 있는 네트워크 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내가 다 지켜보겠다. 이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래서 기본 일반 지금 온프라미스 형태 장비들은 전부 다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어요. 500메가, 1기가, 10기가. 사실 이제 기가 단위로 올라가면 엄청 비싸져서 대부분 이제 기가 bps 안 되는 장비들을 사실 현실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만 정상적인 트래픽만 오고 있으면 사실 문제 없어요.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면서 검사하고 들여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로운 마을에 디도스가 나타나면 일반 사용자 말고 갑자기 때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문을 지키고 있던 애는 달달달 떨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것들은 도대체 뭐야? 나를 죽이러 오나? 아니면 뭐지? 예, 라고 달달 떨게 되고 달달 떨다 보면 둘 중에 하나죠. 제대로 검사하려고 그러면 속도가 엄청 느려지겠죠. 아니면 다 지나가세요. 또 하나 방법은 문을 닫는 거예요. IDC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면 그 안에는 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회사가 같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IDC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디도스 공격이 엄청난 트래픽이 갑자기 들어오고 있어요. 엄청난 트래픽이 특정 회사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IDC 안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 전부 다 사실 앞에 있는 파이프라인은 큰 파이프는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큰 파이프라인에 앞쪽에 꽉 차게 되면 점점 한쪽으로 가는 한 회사로 가는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의 액세스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수도하고 똑같아요. 가끔 저기 겨울에 되면 상수도관 터졌다고 할 때 보시면 커다란 수도관이 있잖아요. 그럼 그 커다란 수도관에서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IDC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라인도 커다란 이제 백본 라인 큰 게 하나 들어오고 그 안에 다시 이제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근데 큰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백본 자체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나머지 서버들이 다 나머지 회사들이 이제 임팩트를 받잖아요. 그리고 IDC 운영하는 KT나 SK나 LG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디도스라고 의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조치가 빨리 안 이루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닫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트래픽이 오다가 어떻게 되죠?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정상으로 가긴. 그게 이제 일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버는 정상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용자들은 접속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 사용자인지 악성 해커인지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글로벌리 실제 공격을 보면 한 곳에서 일어나가지고 하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도 연합군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공격이 PC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가지고 공격합니다.
저희도 서버 클라우드를 쓰잖아요. 고객들도. 하지만 동시에 공격자들도 클라우드 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물론 중국에서 가장 크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조금씩이지만 다 모이면 제 문 앞에 오면 저희 IDC 바로 앞에 오면 엄청난 규모의 공격이 되어지는 거고 이제 아까 같은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방어의 방법을 요 IDC 앞단에다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나 더 보안 레이어를 만들자. 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리 큰 사이즈의 공격이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게 이걸 좀 더 다른 그림으로 보면 디도스 공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해 전술이거든요. 인해 전술입니다. 그럼 그 인해 전술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성문 들어가는데 하나만 초소가 있었잖아요. 이 초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야 10명씩 줄 서. 10명은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더 많은 애들이 오면 초소를 더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인해 전술은 인해 전술로 막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뒷단은 원래 저희가 구축해 놓은 이 순서대로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하고 디도스 장비를 클라우드 단에다 갖다 놓자. 그래서 웹으로 오는 그게 디도스가 될 수도 있고 정상적인 트래픽이 될 수도 있죠. 그거를 속도 저하 없이 이제 통과를 시키는 거, 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원래 공격자들이 각 나라에서만 연합군으로 공격을 대응을 하려고 하면 그 대응 자체도 바로 우리 오리진 서버, 우리 서버 바로 앞에서 하지 말고 공격자가 있는 곳에서 하자는 거죠. 막는 것도 공격자가 있는 곳에서 막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카마이는 전 세계에 26만 대 정도 서버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6만 대 서버들이 다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초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처리가 다 가능할 수 있는. 저희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15에서 30% 정도가 저희를 통해서 지나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히 아무리 큰 공격이 와도 저희가 막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공격의 규모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07년, 8년에 한 80지 정도 공격이 엄청 큰 공격이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에 갑자기 300지의 공격이 나타났고요. 2015년에 600지의 공격이 나타났어요. 자, 여기 보시면 80지까지는 PC 가지고 공격하던 시대고요. 320지 왔던 게 요게 이제 그 클라우드 가지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때고, 여기 600G로 넘어가는, 다시 점핑 했잖아요. IoT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큰 공격은 1.7테라. 만약에 한국에 있는 회사가 1.7테라 공격을 받았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1.7테라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터넷이 마비됩니다. 한국하고 해외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해외망을 다 합쳐도 1.7테라가 안 돼요. 그만큼 그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전체가 다 한국이 해외하고 단절되는 거죠. 아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망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 저희는 60테라까지 커버한, 그러니까 가장 큰 공격이 올해가 이제 1.7테라, 뭐 2테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30배 가량의 밴드위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웹방화벽은 웹방화벽 기능 더하기 디도스 기능, 그리고 죽지 않는 100% 가용성을 보장하는. 죽지 않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소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트래픽 공격이 와도 죽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속까지 묶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오토메이티드 룰 업데이트예요. 아까 많은 회사들이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를 이미 가지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관리가 어려워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아카마이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저희도 이렇게 자동화 안 되고 고객이 다 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을 이제 고객들을 쓰는 고객들을 쭉 보다 보니까 역시 똑같이 업데이트를 안 해요. 적용을 안 해요. 아카마이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공격 형태가 감지가 되어지면 새로운 룰들을 계속 만듭니다. 근데 그 룰을 적용하는 거는 누가 적용하냐면 고객이 확인하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고객이 확인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고객들조차도. 그래서 이제 안 되겠네. 그러면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이제 어떻게 보면 상품. 그래서 보안 인력이 아까 얘기했던 한 명밖에 없는 보안 인력이 할 수 있는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다단계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그래서 디도스의 방어, 그리고 이제 HTTP 또는 HTTPS가 아니면 다 드랍시켜버리는, 아예 막아버리는 방어, 그리고 사용자 위치. 자, 중국에서 오는 트래픽 다 막아버려. 난 중국에다 장사 안 할 거야.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차도 짝퉁을 많이 만드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사람이 초당 클릭을 아무리 광클릭을 해도 그 프로게이머들을 제외하고는 그 초당 10번 이상 클릭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프로게이머들은 이상한데요. 그러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요청을 감지를 해서 그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SQL 인젝션 공격들 하기 위한 룰, 자동화된 룰을 제공하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기본적인 이제 캐싱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있는 사용자들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디도스에 대한 방어, HTTP나 S 트래픽 말고는 다 드랍시키는 거, IP나 지역 단위의 컨트롤, 그리고 리퀘스트에 대한 컨트롤, 그리고 이제 룰, 자동화된 룰 업데이트. 그러면서 동시에 글로벌 가속과 절대 죽지 않는 100% 가용성을 제공을 하는 게 저희 서비스가 제공해드린 기본적인 거고요. IP 어드레스를 이제 차단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네임드 리스트. 서버가 사용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PC가 사용자가 되죠. PC나 모바일이 사용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WS나 Azure, 알리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어엑스 노드라고 해서 이제 공격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노드, IP 어드레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는 경우에 차단하실 수 있는, 저희가 블랙리스트나 또 허용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체계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광클릭을 막는 장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5초 버스트 리퀘스트.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온프라미스 장비들이, 설치형 장비들이 초반에 5초 동안 팍 때리는 거를 못 막아내요.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저희 앞에서 막아낼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은 거고, 이제 2분 동안 들어온 에버리지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다음에 여기 유저 아이디 세션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급여한 날, 회사 안에 있는 사용자들은 밖으로 나갈 때는 회사 안에 있는 사용자들은 전부 다 IP 어드레스를 공인 IP를 쓰지 않잖아요. 비공인 IP가 밖으로 나갈 때는 회사의 공인 IP를 하나 달고 나갑니다. 그럼 월급날은 모두가 다, 예를 들어 회사 은행이 우리은행이면 모두가 다 우리은행 가가지고 월급 들어왔는지, 물론 요즘 안 그러겠죠. 모바일로 다 보니까. 그렇게 접수할 때, 그럼 우리은행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특정 IP가 엄청나게 많은 리퀘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막을 거냐 말 거냐. 그럼 이게 실제로 세션 아이디가 다 다른지 아닌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UI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들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을 막기 위한 방법, 룰을 이제 설정하는데, 여기 핵심은 아카마이가 자동화된 룰을 제공한다가 이제 가장 큰 핵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가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그냥 룰을 막 적용을 해놨더니 보안 관리자들이 머리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세하게 룰을 걸어놓으면 걸어놓을수록 언롯이 엄청 많이 떠요. 그러면 언론 하나하나 다 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그 벌점제라고 해서, 자, 하나를 룰을 어기면 너 벌점 1점, 또 하나 또 어겼어 벌점 2점, 또 하나 어겼네 3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설정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클릭 하면 갈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기본 정보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럿 줄 거야 라는 걸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보안 정책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어떻게 적용할 건지 선택해 놓으면 되고, 선택하고 나면 네, 완료 누르면 끝납니다. 그냥 굉장히 쉽게 되어져 있고, 그런데 여기에 없는 나만의 룰을 만들고 싶다.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별도로 나만의 룰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고, 이제 그 룰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지고 있고, 룰만 적용해 가지고 끝나면 안 되죠.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볼 시간 없으시겠지만 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굉장히 상세한 레벨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공인된 기관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믿으시잖아요. 실제로 가트너가 올해 발표를 한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에 대한 매직 쿼드런트, 작년 8월에 발표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F5, 인퍼바, 아카마이 셋이 리더 그룹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아카마이가 제공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는, 그리고 느려지지 않는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그래서 보안과 기본적인 캐싱, 가속이 다 세트로, 원 세트로 적용되어져 있는. 그러면 아까처럼 앞에다가 줄줄이 세워 놓으신 그 앞쪽에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카마이한테 웹 서비스는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아웃소싱을 하는. 물론 기본적으로 뒷단에서 DB나 이런 것도 다 돌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맨 앞단에 최초로 사용자들을 맞는, 그게 디도스 공격이 됐든 정상적인 사용자가 됐든 맞는 처음에 사용자들이 만나는 서버는 아카마이 서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카마이 서버에서 일단 한번 걸르는 거예요. 얘가 정상 사용자가 뒤로 넘기고 얘는 이상해, 집에 가세요. 네, 하고 이걸 해주는 게 아카마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가 안 보이네요. 여기 CDN이라고 쓰여 있는데 하얀 글씨로 쓰여 있어서 기본적인 캐싱, 가속, 그리고 보안,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한꺼번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랜섬웨어가 끝나지 않습니다. 랜섬웨어는 들어와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아까 이제 공격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무슨 이메일이나 이런 데 첨부가 돼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트래픽은 보통 많은 회사들이 안 막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대부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 안에 들어온 이상, 사람을 포함해서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글에서 더 이상 이 개념이, 이 우리 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은 회사들이 우리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면 일단 얘는 정상이야, 정상 사용자야,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모든 것들은 다 열어주는데 뭐가 있느냐? 그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어지면 외부에 있는 그 나쁜 녀석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이 DNS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DNS 쿼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거나 이 DNS를 통한 공격,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커들의 이 머레어나 랜섬웨어들도 전부 다 도메인 통신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야 계속 바뀔 거잖아요. 결국은 해커와 보안업체 간의 전쟁은, 이제 해커는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만들고 다니고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고 있는 거고, 보안업체는 그걸 계속 잡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요 사이트, 요 IP 어드레스는 문제가 있었던 사이트야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도메인을 접속을 할 때 사내 DNS가 이제 웹에 있는 DNS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제가 가려고 하는 사이트의 IP 어드레스를 최종적으로 가져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기서 온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나쁜 사이트로 갈 수도 있고 정상적인 사이트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는 건, 자, 그러면 그냥 보내지 말고 한번 확인하고 보내자.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어딘가로 접속을 하려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악성 코드일 수도 있고. 얘네들이 외부하고 통신을 하려면 반드시 그 도메인을 가지고 갈 거니 이 도메인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도메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죠. 뭘 확인하느냐? 이 도메인이 정상 도메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미 이제 등록되어져 있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이트들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아카마이가 전 세계 트래픽의 한 30%를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공격을 받고 저희가 DNS 쿼리를 처리를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여기는 이상한 징후를 보이네. 저희의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찾아내는 아직은 블랙리스트에 등록은 안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 블랙리스트는 그 보안업체들 간에 같이 공유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공유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아직은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상 징후가 보고 있는 사이트들도 같이 여기에서 걸러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걸러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할 수 있는 거죠. 못 가게 할 건지 아니면 일단 모니터링만 할 건지.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한 사이트에서 한 회사 PC가 뭐 하루에 800번 이상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봤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협력업체예요. 협력업체에서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얘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야 하고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데이터 유출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데이터 유출이 가져가지 말아야 될 데이터를 가져간 건 아니고 가져가기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인데 사실 승인을 안 받고 이제 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는 괜찮은지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궁금하시면 나가시면서 그 무료 건강검진을 신청하시면 건강검진을 해드립니다. 사람에 대한 건강검진 아니고요. 회사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회사에 혹시 우리 회사에 있는 PC들 중에 어떤 PC가 감염이 되어져서 혹시 밖으로 이상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거를 금방 찾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아카마이는 100% 죽지 않는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면서 보안을 보장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기능을 같이 제공하는 성능이 저하가 없으면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으로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